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를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할 업종은요, 바로 방산입니다. 전 세계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산, 슈퍼사이클 주가 우상향 이끈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K방산은 가성비, 여러 가지 경쟁력을 겸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방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결 키움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방산은 조방원이라고 불리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살짝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우려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올해 사실 상반기 방산주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많이 맞고, 올랐죠. 네. 맞는 말이고, 근데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나오기에는 근데 사실 아직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러우 전쟁 발발 이후로 각 국가들의 이런 방위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내년 내후년도 이제 먹거리가 계속 꾸준히 좀 발굴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고평가 우려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좀 보고 있고, 조정 시에는 이제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오히려 조정이 조금씩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요, 내년부터 총 244조 원어치의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K방산이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 자체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국내 방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와도 좀 이제 긴장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 지역의 이런 방위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무기 체계, 이제 전차, 자주포, 항공기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내에서 현지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EU 공동구매 예산이 유럽 역내 무기 체계만 사용돼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붙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에게는 좋은 또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K방산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동남아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동남아 시장도 이제 국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나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베트남 쪽으로 K9을 이제 처음으로 좀 수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동남아 쪽의 수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은 이제 지역 특성상 섬이나 이런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항공기라든지 이런 해양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말레이시아 2차 사업, 이제 FA50 2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 수상함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수출 소식들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간의 또 주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에 등극을 하면서 지금 100만 원 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유럽이나 중동 시장의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재료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좀 적극적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100만 원을 넘고 마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전망도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앞으로의 이제 수주 기대감에 있어서도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런 침투율이 확대된다는 점이나 그다음에 중동 쪽에 이런 대규모 이제 노후 무기 체계 교체 사업에 있어서 K9이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쪽으로 이런 수출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여전히 좀
반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뭐 탄약 같은 부분도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차후에 이제 탄약 쪽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지상 방산 쪽에 매출과 이익은 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황제주에 다시금 도전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실적까지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K방사들 결국에 실적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인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수출에 힘입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로템의 최근 수주 현황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K2 2차 계약을 좀 마무리를 했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수주였던 이제 K2 2차 계약이 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이제 후속 사업들, 이제 후속 수주들도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그게 있고요. 이제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상반기에만 이제 이제 K2 2차 계약을 좀 마무리하면서 수주 잔고도 뭐 10조 원 레벨까지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앞으로 후속 수주에 있어서도 뭐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폴란드의 잔여 계약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슬로바키아 쪽도 이제 K2PL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될 K2PL 버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세대 전차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로템의 K2 전차가 후보군으로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뭐 사우디, 이라크, 모로코 이런 지역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노후 전차 교체 사업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업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동형에 맞게 이제 개량하는 이제 K2 전차를 좀 개량하는 작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이제 중동 쪽에서의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로템 같은 경우에도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볼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 수익성 지표도 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재무 상태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주주 배당 확대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이제 실적이 네. 수주 잔고 이제 백로그 기준으로 보면 뭐 2, 3년치의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올 만큼 안정적인 수준을 좀 갖췄고, 디펜스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철도 부분까지도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올라왔고 이익률도 좀 좋아지면서 전사 이익은 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이제 재무 구조도 계속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충분히 배당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주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이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방산주에 탑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두 종목 외에도 이제 봐야 될 만한 네. 방산주라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이제 방산주와 비슷하게 이제 실적과 수주 관점에서 내년에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수주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FA50 수출이 이제 12대 정도 수출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2차 사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집트 쪽 사업, 그다음 페루 쪽도 좀 F50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붙게 되면은 올해 이제 수출했던 규모 대비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KF21도 글로벌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KF21까지 수출로 이어진다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고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쪽에 이런 미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이 27년 초에 이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내년에 더 구체화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내년에는
이 양산 납품의 이제 수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해외 수출 비중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익도 좀 좋아지는 구간이 지속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도 이제 풍부한 수주 이제 풀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설기계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건설기계 역시 좀 부침을 겪어온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건설기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이제 굴삭기 수출이 성장세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유럽이랑 아프리카 쪽에서의 수요 개선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3년, 24년 정도까지는 이제 경제 침체, 주요 국가들의 이런 경제 침체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유럽 지역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이제 경제가 좀 다시 성장 모멘텀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국가들이 철도라든지 전력망 인프라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네. 유럽 쪽에서 수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금 가격이 이제 $3,000 이상으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금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금광 개발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금광 중심으로 광산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제 중대형 굴삭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쪽의 이런 수출이 좀 네.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와 이제 금리 인하 이제가 마무리가 되면 미국 쪽도 수요가 이제 반등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유럽과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제 수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미국도 이제 새롭게 다시 성장세로 좀 돌아서면서 건기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수출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설기계 하면 우리가 또 엔진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앞서서 저희가 짚어드린 방산과 같은 엔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 현재 수주 현황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럼요, 말씀드렸던 이제 발전용 엔진도 있고 이제 방산에 들어간 이제 방산 엔진도 있고 일반 이제 건설기계 차량에 들어간 산업용 엔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발전용이나 이제 방산용 엔진들이 엔진 쪽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발전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24시간 이제 풀 가동을 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전 시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도록 이 백업용 발전기를 구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백업용 발전기가 같이 설치가 되는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이나 가스 엔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코어의 이제 엔진 사업부가 이제 가스 엔진을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 더 이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엔진 쪽 수출이 더 늘어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내 이런 주요 글로벌 경쟁사들의 수주 잔고 현황을 보면 지금 27년까지의 백로그가 거의 대부분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이제 27년 이후 시점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엔진 사업부의 가동률 여유가 있다 보니 이 수요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혜에 이제 힘입어서 엔진 쪽 이제 발전용 엔진은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방산용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프라코어의 방산용 엔진은 K2 전차에 납품이 되는데 지금 주요 고객사의 이런 수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쪽도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군산에 이제 엔진 공장을 좀 선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진 쪽은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도 방산이고 발전용 엔진 역시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업종 가운데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HD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이었습니다.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두 기업의 시너지를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시너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건기사업부 쪽에서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사실 HD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인프라코어가 나뉘었던 상황에서 네. 양사가 이제 각자 뭐 생산 계획이나 이제 자재 구매나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통합법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으로 생산 계획을 짤 수 있고 뭐 자재 구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매력이 더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뭐 비용 절감 효과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외에도 지금 이제 R&D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도 좀 제거가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시너지는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건설기계 업종 안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탑픽을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건설기계 업종에서 네. 탑픽은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좀 건설기계,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건기사업부가 우선은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미국까지 붙으면서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을 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HD 현대 건설기계는 이제 내년에 좀 높은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9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이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아직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하반기 특히나 내년에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탑픽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